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놓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영유아 교육 보육의 방향 연속 토론회를 주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회가 오늘 있을 어린이를 위한 유보통합은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가 홍보까지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9월 24일 날 예정되어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유보통합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인데요. 10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모든 어린이를 위한 교육, 보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자료집은 채팅방에 어, 띄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과 더불어서 상대방까지도 상호 배려할 수 있는 언어로 글을 써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마지막에 전체 토론에서 토론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론 주제로 생각되는 게 있다라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그때그때 올려주시면 저희 주최 측에서 정리를 해서 마지막 전체 토론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2시간 안에 발제자 및 토론자가 6명이어서 시간 관리가 대단히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송대원 발제자 하시는 송대원 선생님께 40분의 시간이 부여되고요. 6분의 토론자들께는 죄송하지만 10분씩의 시간만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로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이제 발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자문위원이신 송대헌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유보통합에 대한 제안입니다. 40분 발표 시간 되겠습니다. 송대헌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이제 나왔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우주에서 막 날아오는 그 영화이지만 실제로 이제 기후 위기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이제 빗대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두들 그걸 외면하거나 특히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그거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죠. 저는 그 학령 감소에 대한 대한민국 기재부의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기재부는 그것이 학령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들은 말하기를 연차적으로 하자, 점진적으로 하자, 뭐 논의부터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30년간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만 6세의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인구수하고 지금 0세 아이들의 인구수를 보면 3분의 1이 사라져버려요. 3분의 1이. 결국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걸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완전히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그래서 통합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일해왔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논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미루고 미뤘어요. 끊임없이 미뤘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사실 가만히 보면 문재인 정부 5년도 격차 해소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격차 해소가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속상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유아 문제는 초중등 문제와 더불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제가 작년까지 교육청에 있었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세종시에 있는 영유아 문제에 대해서 세종시청도 세종교육청도 그렇게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요거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갈 데가 없다. 학당에서 너무 부족, 애들이 많다. 아무리 얘기해도 교육청에서는 시청에서 어린이집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시청에서는 교육청이 유치원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결해 버려요. 이 상황은 굉장히 관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편한 상황이에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건 이 영유아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기 일이라고 느끼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유보통합이거든요. 교육의 질의 문제, 교사의 문제. 교사의 문제 많죠. 운영자의 문제. 지금 해마다 5% 정도씩의 그 민간 시설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문제를 누군가 어디선가 책임지고 해야 되거든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세종에 있는 만 3대 4세 5세 아이들이 무상 급식을 해도 똑같은 3대 4세 5세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급식을 무상으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시가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심지어 시청에서는 자기 돈을 들여서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센터를 지었어요. 그래서 유, 초, 중, 고 아이들에게 급식을 시켜요. 식재료를 대고 인건비는 교육청이 되고 무상급식을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공급하는 식재료가 어린이집에 가냔 말이에요. 황당한 일이에요. 교사의 질 문제도 마찬가지죠. 교사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격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사들, 특히 민간시설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있냐고요. 제가 일정 연수를 하러 교육청에 가서 이제 그 강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 연수를 받으러 온 사립유치원 선생님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이게 2020년, 2000년대의 대한민국의 학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처우예요. 오죽하면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평균 연령이 공립선생님보다 훨씬 낮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생기기는 사립이 훨씬 먼저 생겼는데 그 경력 쌓인 교사들 다 어디 갔냐고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요즘 텔레비전에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뭡니까? CCTV 아닙니까? 애들 학대한다고.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죠. CCTV 더 많이 다뤄도 안 돼요. 문제는 다른 데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냐? 아니거든요.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하루에 3시, 4시간, 5시간, 6시간, 7시, 8시간 근무하는 교사들한테 하루 종일 아들 위해서 헌신하라고 한다고 헌신이 돼요? 안 되거든요. 이 문제들이 전부 보면 알고 보면 국가의 문제인데 실제로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왜? 부처가 나눠져서 서로 떠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1994년도, 95년도부터 이제 이 유치원, 유아교육 쪽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만오세아 그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입학 반대 운동을 했고, 만오세아 그 무상교육 운동을 했었어요. 그때마다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는, 교육부가 들었던 얘기, 그 당시 문교부죠. 문교부가 들었던 얘기는, 나라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유아교육에 낼 돈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정말 뼈저리게 절벽처럼 느끼고 살았죠. 실제로 세종교육청에 들어가서도 유치원이 교육청이 초, 중, 고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말할 때 아니다. 초, 중, 고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그 단어를 초중고가 아닌 유초중고로 바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저절로 애들이 줄어서 해결되는 방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발제는 그런 관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오세아 초등학교 입학 논쟁 갑자기 드러난 거죠. 갑자기 나타나서 저도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쓴 글에도 보면 마른 하늘에 정말 날벼락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만오세아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하는 것이 1995년도에도 있었죠. 1995년도에도 그때 한참 유보통합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던 시절인데, 이제 교육개혁위원회가 유보통합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당시 문교부의 의무교육 담당관실에서 초등학교에 만 5세가 입학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안을 내놓고 입법을 한 거예요. 입법 국회에다가 낸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했지? 왜 교육부는 저랬을까? 라고 할 때 들여다본 게 인구 추계였어요. 인구 추계를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만 6세의 인구가 1994년도에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87년도부터 줄기 시작한 만 6세 아동이 94년을 최하로 끊고 떨어지게 하면 그 당시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아이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서 의무교육 담당관실에서 이걸 내놓은 거예요. 제가 봤던 건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지분을 받아서 의무교육 하지만 초등을 담당한 이 부서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한 거였구나라는 판단을 했어요. 최근에 나온 만 5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경, 그 쭉 뒤에가 배경에 가보면 쉽게 말해서 얼마 전에 그 교대 입학, 교대에 학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선생님이 남는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된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만 6세, 만 5세들을 초등학교로 받아들일 경우, 그 4년이든 6년이든 끊어서 받아들일 경우에 교대의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교사로 나가는 것들이 좀 부드러워진다는 얘기를 전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걸 들었어요. 사실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고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막았잖아요. 막으면서 동시에 대안이 뭐냐라고 나왔던 거죠. 교육부가 그 당시 내왔던 외형적인 문제 제기는 뭐였냐면 격차 해소였어요. 교육부의 말 속에는 만 6세 이전, 만 5세, 4세, 3세 이 단계에서 교육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만 5세를
구출해서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나마라도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로 구출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주장이었고, 결국 그래서 무너뜨렸죠. 근데 이제 저는 95년도에 교육개혁 위원회가 제출했던 유보통합에 관한 논쟁,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봤던 몇 가지 논리가 있어요. 끊임없이 나왔던. 그러나 이 논리는 유치원 쪽, 이른바 또 보육시설 쪽에서 내세웠던 논리들이 있죠. 그 당시에 보육시설 쪽에서는 뭐라 했냐면, 만 5세아를 유치원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보육시설이 보육을 하자. 이게 하나 있었고, 유치원 쪽에서는 3세에서 5세까지는 유치원이 다 담당을 하고 2세 이하는 어린이집이 담당을 해라. 연령을 분리해서 나누어 먹는 방식을 서로 제안을 해요. 근데 이 제안은 끊임없이 그 뒤에도 끊임없이 나왔어요. 만 5세야 의무교육을 해서 유치원이 가져가라. 아니다. 3세에서 5세까지는 교육이고 그 앞에는 보육이다. 이렇게 나누자. 연령 분리형 유보통합론이 계속 됐었어요. 근데 그건 어느 누구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누면 저렇게 나누든 각 진영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었죠. 저는 최근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 의무교육론, 이건 진보적인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의무교육 연령의 확대.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6년, 9년 과정이 의무교육인데, 사실은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됐죠. 지금 유일하게 실질적 무상교육이 안 되고 있는, 법령상으로는 무상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무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영유아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보적인 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무교육 하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제성, 또 하나는 무상. 강제로 데려다가 무상으로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논리가 이 유보통합이라, 연령 구분 없는 총체적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막아내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무교육론을 내세우면 유보통합 논의가 중단돼요.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작년에 답답했던 게,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이 4세, 5세 의무교육을, 그러니까 그 작년 가을이죠. 11월 달인가? 10월 달 그쯤에 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서울시 교육청이 이 의무교육론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시설을 다 갖추고 질을 갖춰진 상태에서 아이들을 되게 강제력, 즉,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국가 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있어요. 취약통지서하고요, 입영통지서예요. 하나는 교육의 의무를, 하나는 국방의 의무를. 그래서 만 20세가 되는 남성들에게는 입영통지서가 오고요, 만 6세가 되는 아이들에게는 취약통지서가 온다고요. 이 국가 영장이에요. 영장 받고 간다 하잖아요. 이 명령서를 받고 행하게 되는 의무교육이나 병역, 의무복무는 기본적으로 무상의 원칙인 거예요. 군인들한테 식비 안 받고 군복과 안 받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지시한 건데. 근데 문제는 그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교육기본법이에요. 거기에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한다. 원래 헌법에는, 옛날 헌법에는 그 초등교육, 국민학교 교육만 의무교육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국민학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그 뒤에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의무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 정하는 의무교육을 늘릴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교육기본법에 들어있는 거죠. 교육기본법에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6년과 3년, 즉 9년의 의무교육을 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초등등교육법이죠. 초등등교육법에 써있는 원칙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의무교육을 시작해야 되는데 국가의 책임은 시설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수용할 시설을 확보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즉 각 시도교육청은 관할 구역에, 그 시도교육청에 관할하는 구역에 아이들이 배울수록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특수학교를 같이 설치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 못 지으면 옆에 있는 지역으로 위탁하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에 있는 사립으로 위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가 바로 위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탁한 경우에 사립중학교라 하더라도 학비를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가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의무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즉 교육감들은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지어야 돼요. 우리를 말하면 유치원을 지어야 돼요. 무슨 유치원? 시도교육청이 짓는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이죠. 아이들을 공립유치원으로 다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사립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4세, 5세 의무교육을 한다 할 때 실제로 공립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그 수용하는 공립유치원 지금 어떤 상황이냐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공립유치원은 5,058개, 이게 21년 교육 통계예요. 사립은 3,500개예요. 3,600개죠. 3,599니까 3,600. 숫자는 공립이 훨씬 많죠. 근데 학급은 공립이 12,000, 사립이 2만이에요. 원하는 공립이 17만, 사립이 40만. 왜냐하면 공립은 병설이 대부분이고 병설이 90%예요. 공립유치원 전체에서 병설이 90%. 그 병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 작은 이 학생 수가 작은 지역, 학급당의 학생 수가 적죠. 그러니까 원화 수가 적을 수밖에. 그러면 실제로 영유아들이 대부분 많은 지역은 도시 지역. 그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21년 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21년도에 만 4세, 5세 인구는 합치면 77만이에요. 근데 지금 공립유치원에 수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17만이에요. 사립까지 통틀어도 58만이에요. 결국 의무교육을 하고 싶어도 의무교육 대상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의무교육이잖아요. 어린이집은 못 맡기죠. 어린이집은 현재 편의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니까. 실제로 이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장애인들을 장애 학생들은 다 의무교육이에요. 유치원도 그렇고요. 저희 고등학교도 그렇고요. 다 의무교육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공립유치원에 장애 아들이 다 수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 아동들이 실제로 유치원에 못 가고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린이집으로 간 장애 아동들이 법으로 정해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의무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에 수용되는 그 장애 아이들이 6,900이 돼 있고, 제가 작년 통계인데,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수용된 애들이 12,000이에요. 근데 12,000이 교육시설이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교육이 주어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럼 왜 뻔히 공립으로 가면, 유치원으로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가느냐? 시설이 있어야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어린이집 가는 거예요. 결국 4세, 5세 의무교육론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공립 어린이집, 공립 유치원 대부분이 병설이다. 병설이면 어떻게 돼요? 원장이 없어요. 원장이 초등교사 조장이라고요. 병선 선생님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초등 교장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뭘 하나 하려고 그래도. 이런 기관을 의무교육기관으로 기장한다? 학부모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다음에 의무교육이 되면 배정을 해줘야 돼, 배정을. 지금은 선택이, 참 이게 난감한 문제인데, 지금은 불만이 있어도 겉으로 보기엔 학부모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불만을 말 못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의무교육이 돼버리면 배정을 해야 돼요. 이거 교육청이 이 민원을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왜 여기 배정했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4세, 5세 의무교육이 돼버리면 어린이집에 있는 4, 5세를 전부 빼야 되거든요. 빼내고 유치원에 있는 만 3세를 어린이로 보내겠죠. 어차피 유치원 내에 수용 가능한 공간이 없으니까. 그럼 어린이집은 2개 연령대를 넘겨주고 1개 연령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집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죠. 4, 5세 의무교육론을 이 시점 이후로는 의무교육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의무교육을 얘기하는 건 그냥 논의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예전에도 그랬어요. 30년간 끊임없이 유보통합을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반대한다는 못하니까 이 수용 불가능안을 내세우면서 그걸 통해서 논의를 계속해서 무산시켜 왔어요. 저도 지금 이 의무교육론이 그러한 방식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의무교육론은 얘기하지 말자 한 거고요. 자, 유보통합에 대해서 지금 추진단을 만들어서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이거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또 논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유보통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보통합의 핵심이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보의 문제에 대해서, 영유아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참여하는 거, 책임지고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타난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풀기 쉬운 것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보통합은 완성된 하나의 완제품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급당 학생수 문제 있어요. 학급당 원화수. 교사 대 학생 원화 비율. 이 문제요. 안 풀립니다. 세종시에서요. 교육청 입장에서 풀 각오가 돼 있어요. 세종시청도 풀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못 풀어요. 왜? 세종시 안에
아이들이 많은 공립 유치원이 있고, 아이들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는 공립 유치원이 있어요. 또 이 아이들이 많은 공립 유치원이 있고, 여기 어린이집들이 또 있어요.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이들이 많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 유치원이 원화무지 막 돼가지고 꽉 찬 유치원에 학급당학생을 줄일 경우,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지? 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교육청이 함께 바라보고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옆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겠다라 판단을 하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줄 수 있다고요. 학부단생을 줄일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종시에 있는 모든 유치원의 학급당학생 수는 가장 어려운 이 유치원을 기준으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학급당 만호세가 20명이 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학급당 20명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학급당 20명 이하로 1학년부터 만들어 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만 6세는 20명이 안 되는데 만 5세는 20명이 넘어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를 풀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같이 바라보고 같이 아이들의 수급을 맞춰가면 돼요. 두 번째 방법 먼저 아세요? 하염없이 논의만 하다가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 저절로 학급당 학생도 줄어요. 기재부는 이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본 유보통합이라는 건 그냥 통합해야 돼요. 교육부가 맡아야 돼요. 그냥 맡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놓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야 돼요. 지금 나눠진 상태에서는 문제도 안 보이고요. 문제가 안 보여요. 그랬잖아요. 교육청에 제가 있어 보니까 안 보이더라. 세종시의 유형유아 문제가 안 보이더라. 다만 유치원만 보이더라. 지금 그렇잖아요. 통계를 보세요. 통계를 보시라고요. 끔찍해요. 3세, 4세, 5세 이 아이들이 100만인데 29년도에 가면 60만이에요. 40만이 사라져요. 그냥 문제 해결돼요. 저절로.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중에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중에 공립유치원은 점차로 계속 늘어요. 사립유치원은 격감하고 있어요.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살살 늘어요. 근데 민간하고 특히 가정보육시설은 격감해요. 세종에도 제가 들어보니 1년 사이에 가정어린이집 50개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생각할 건, 첫 번째 생각할 건 통합관리예요. 학령인구와 격감하면서 연착륙을 해야 돼요. 이 학령인구를 보면, 인구 추계를 보면 29년도 그때쯤 가서 약간 늘기 시작해요. 조금. 30, 32, 32가 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9까지 갈 때까지 여러 시설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시설과 사립유치원이 저런 식으로 무너져 가기 시작하면 향후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가 시스템이 붕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약간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이 아이들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국공립 쪽에서 보면 뭐 사립유치원 없어지면 어때?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은 어때? 그럼 뭐 공립유치원 비율 늘어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늘어나겠네. 통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시설들이 지역별로 골고루 공립이 다 잘 지어 있고 세종 같은 경우는 그나마라도 지역별로 단설로 쭉쭉쭉 졌어요. 근데 다른 데 어디 그런 데 있냐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쫙 돼 있냐고요. 민간 어린이집이 뭉텅뭉텅 무너져 버리고 사립 유치원 커다란 유치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버릴 때 이 아이들 여기 있던 아이들 여기에 가야 될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고요. 이 수급과 공급과 수급의 과정을 통합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야 학급당 원학수, 교사당 학생 수를 줄여가면서 이걸 맞춰가야 돼요. 격차에서 그랬어요. 지난 5년간.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문재인 정부한테 너무 속상한데, 그래서 제가 국회 보니까 민주당에서 토론회 할 때 좀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문재인 정부 5년은 유보통합에서는 잃어버린 5년이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5년이다. 뭐 한 게 있냐. 제가요, 세종시하고, 이제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입니다. 세종시하고 어떤 걸 논의를 했었냐면, 유보통합 우리부터 하자. 그랬어요. 저는 우리부터 하자, 그냥. 법이 안 바뀌어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아이들 입학 시스템을 통합하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지? 그래가지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를 정함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로 상하로 쫙 통합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세종이 못 변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양지 왔다 갔다 하는 링크 만들어 정도로 했는데,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어린이집 교사들을 우리 교육청 연수원에서 데려다가 연수시켜주겠다. 강사비하고 이건 다 우리가 낼 테니까 너희들은 어린이집 교사가 와서 연수를 받는 기간 동안 더 다 되겠죠. 대체교사 인급을 달라는 애들이 시에서. 그래가지고 그 논의를 했었어요. 근데 뭐 거기서 참 국장이라는 분이 와서 저한테 솔직하는 얘기가 세종시에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 지금 추진단 만들어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상 이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 시하고 도라고요. 시도. 여기서 시청과 교육청이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현장에서. 근데 양쪽 다 몰라요. 관심도 없고. 격차에서든 유보통합이든 이것이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사무분장이 없어요. 사무분장. 즉 내가 그 담당자야. 유보통합 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시청에도 없고 교육청에도 없어요. 격차해소 담당도 없어요. 그리 격차해서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 내 일이 아닌걸? 사업계획이 안 만들어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되는걸?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걱정이 뭐냐면 교육청이 만난다고 그럴 때 세종시 교육청에서 유치원 장학사 중에서 유보통합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 빼놓고 없어요. 제가 한 사람 누구 아는데 그 사람 빼놓고는 없어요. 교육청도 그래요. 시청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보기엔 추진단 만들면 안 돼요. 너무 심한 일인가? 그냥 통합해야 돼요. 그냥. 영유아 보육법 바꾸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는 딴 것도 복잡할 게 없어요. 당장 할 거는 부칙에 영유아보육법 부칙이든 어디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이양한다고 만들어 놓고 시도지사 갖고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한다고 만들어 놓으면 돼요. 우선 그렇게 급하게라도. 그래서 다 넘겨받으면 돼요. 그리고 시청 담당 공무원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과는 아니고 과 밑에 있는 사무관 밑에 있는 요 사람들 통으로 교육부에 파견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둬요. 그냥 딴 거 바꾸지 말고 그냥 둡니다. 그러면 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육부가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 되고요. 교육청이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 되고요. 일하기 시작합니다. 뭐부터 찾겠어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찾겠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양쪽을 보니까 격차가 이렇게 있어. 이거부터 해야 되겠군. 연차 계획을 세울 겁니다. 지금은 안 세워요. 국무총리실에 갖다 놔보세요. 세우나. 회의만 하다 말걸요. 실제로 움직이는 데는 시도교육청이라니까요. 실제로 시청과 시도교육청, 도청과 시도교육청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육부가 할 일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재정만 주면 돼요. 통합시키면 돼요. 되고 거기서 하나씩 아까 말한 학급 당선부터 줄여나가는 거예요. 학급 당선부터 해당 지역 수급을 보고 5세야 18명 가능하겠다 판단하면 하는 거예요. 하고 어린이집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18명 5세 하는 거예요.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재정 지급하고 유치원에 교육과정반하고 방과후반이 있다. 교사 둘 배치한다? 그러면 여기도 어린이집도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모아놓으면 비교되거든요. 교육청 담당자가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럼 요거부터 해야 되겠네.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이 일을 지금의 솔직히 지금의 이 난리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어린이집 연합회, 유치원 연합회, 그다음에 뭡니까 교원 노조 여기다 떠넘긴 거예요. 니들끼리 합의해 와 이러는 거라고요. 왜 여기서 싸워야 돼요? 교육부가 스스로 그 짐을 안아야 되고 교육청이 그 짐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안고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왜 민간에게 떠넘기고 합의 안 된다고 투덜거리고 합의 안 된다고 연차적으로 밀어냅니까? 재정 문제도 간단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재정 문제도. 현재 국고로 나가는 보건복지부통에 나가는 돈이 있다고요. 시청직 움직이는 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있다고요. 결국에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통합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양쪽 나눠진 상태에서는 통합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책정을 해서 시도청으로 보냈던 돈을 교육감에게 교부하고 시도청이 쓰고 있던 돈을 교육감에게 이관하고 그래서 교육감이 그 돈을 가지고 써보는 거예요. 쓰면 재정 규모가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재정 규모가. 부족한지 남는지 나온다고요. 그 상태에서 교육부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을 높이고 조정해서 하는 거. 이건 뭐 복잡하게 교수님들이 앉아가지고 소요 재정 짤 필요 없어요. 그걸 왜 짜요? 송대원 선생님 한 5분 안에. 예, 다 끝났어요 이제. 네네. 한 분 안에 끝낼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지 말자고요. 국가에게 하라고 하시면 돼요. 부처 통합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욕심내지 마요. 당분간 현상 유지예요. 당분간 현상 유지하고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자라고 주장하자고요. 아까도 했잖아요. 지금 당장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쪽의 교사들을 교육시켜 주겠다고 했다고요. 한 2억이면 되겠다. 1년에.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을 교직 과정을 이수시켜보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일을 통합만 되면 일 더 잘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이거 하다가 못한 건 교육청에 써야 될 예산을 시청 관할 어린이집 교사들을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쓰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양쪽이 협약 체결을 하고 협약 체결을 하는 근거로 해서 예산 집행을 하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흐집이 됐어요. 그게 복잡하니까. 근데 통합이 돼버리고 나면 그냥 자기 예산인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제 주장은 이제 논쟁 그만하자. 의무교육 얘기 꺼내지 말자. 연령 구분하는 거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리고 현 상태를 그대로 두자. 그리고 가능한 것부터 하자. 근데 가능한 것부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처 통합이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발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교육청에 있으면서 실제로 겪었던 것들을 뭐 실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학문적으로는 이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일이 되겠더라라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 30년간 우리가 왜 논쟁만 거듭했나라는 거의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어떤 점에서 이렇게 현실 진단 하에 아주 실사구시적인 그런 제안들을 저희한테 해준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의무교육의 논쟁에 있어서 이게 실현화될 수 없는 이유들을 여러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곧 이제 인구 격감의 문제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연착륙을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유보 통합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일단 큰 그림을 그리고 현 상태를 유지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송대현 선생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책임지는 부처는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그 부처 안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일괄적인 또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밑으로부터의 그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밑에서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하자. 그거는 국가와 정부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지 저희가 싸워서 문제를 만들어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논쟁의 단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액션 플랜을 만들자라는 것이 송대현 선생님이 현장에서 살아낸 그 경험에서 오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현실화하는 데는 여러 차원에서의 점검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논쟁의 회오리에서 놓칠 수 있는 거, 보지 못할 수 있는 거, 그런 지점들을 송대현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유보 통합 논쟁을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하나 열어두셨다라는 의미에서는 저희한테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